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07% 하락했고, 나스닥은 0.2% 상승, S&P 500도 0.11% 상승, 러셀도 0.89%로 상승 많이 했다. 그래서 러셀이 오늘 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도 좀 하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횡보 장세가 되고 있다. 내일의 인플레이션인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FOMC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세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은 다우, 나스닥, S&P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미 러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방향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 다음 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등이 됐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실적이 없는 주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잡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오늘 하루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은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라갔죠. 한 2% 정도 상승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자, 중국에 대한 규제들, 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자, 그랬던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는 범용의 GPU가 계속해서 쓰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이 인식이 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오라클이 또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마소도 조금씩 올라갔죠. 그래서 오픈 AI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같이 연관해서 올라갔다. 그에 반해서 구글은 조금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약간은 지금 이제 왔다 갔다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범용이 가고 에이직도 가고 같이 가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메타가 좀 많이 올라갔죠. 자, 메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경비를 갖다 줄이고 좀 사람을 좀 자르겠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죠. 이때까지는 계속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경비를 좀 줄이겠다. 마크의 이야기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반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테슬라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아무래도 정부의 힘을 입고 로봇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들 때문에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아직까지는 달리지 못했다. 해서 오늘 장에서는 거의 보게 되면은 조금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는 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좀 등락이 좀 구별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에 반해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 다음 또 컨슈머 디펜스 이런 또 코스코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많았다. 대신에 했던 작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 종목들이 좀 많이 달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인더스트리 산업재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많이 갔죠. 아무래도 메타 때문에 간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파이낸셜 이쪽이 많이 갔다. 에너지가 많이 갔거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갔죠. 자, 그 다음 테크놀로지도 조금 상승했던 모양이 있고, 자, 안 좋았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아무래도 이렇게 코스코, 그 다음 헬스케어, 그 다음 컨슈머 시크릿 그랬죠. 생필품 종으로 조금 일단 매기가 지금 이제 안 좋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당연히 또 이런 종목으로 또 손이 바뀌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내려갔던 것이 V자 반등이 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이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 후에는 다시금 주가는 반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려갔다면 이게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야 주가가 내려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추세는 올라가서 나는 방향을 전환해서 올라가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자 인터레스트 자체에 금리를 갖다가 내릴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 다음 거기다가 계속해서 EPS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익의 증가가, 자, 그런 것들이 같이 돌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어느 정도 일단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약간 꺾인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에서부터 뭐 급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죠. 조금 일단 지금 이제 모습에서 눌림목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시간 조정이 있는 거지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세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가고 있다. 자, 오늘 장에서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러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러셀은 여기 보면 직전 고점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여기 고점을 갖다 완전히 탈환하지는 못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탈환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좋은 것은 나스닥이지 러셀은 아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금 현재 우측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 일단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라인대 비슷한 라인대에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같은 건 이미 여기 그 라인대를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은 V자 반등으로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일단 V자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하락세는 이제 없어지고 다시금 주가의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자기의 개인의 힘으로 올라가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이 된다면은 중소형주는 많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내년 초반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럴 때는 조금씩은 익절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위에 있는 것은 지금 미국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1%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한 1% 가까이 뛰었고 일본 거도 많이 뛰었죠. 재패니스 엔 한 2%나 뛰었다.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주 많이 좁혀지면은 정말로 엔캐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기 전에 요거는 마니마켓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8트릴리언을 갖다가 초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넘어섰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2024년도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150bp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음 주에도 25bp를 갖다가 추가적인 인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주시장으로 아직까지는 자금이 들어가기가 조금 일단 힘들다. 즉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높은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누차 말씀드렸지만 1나누기 PER 있죠. 지금 이제 PER이 역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 수익률이 나타나는데 자,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한 4 정도 되고 있다. 요 정도 되고 있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지금 금리하고 내려봤자 3.75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큰 폭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이 이 정도 되고 있고 무위험 자산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쪽으로 자꾸 안전자산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케빈 헤셋이 와서 공격적인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이런 자금들이 주식으로 갈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내년 1분기에 그때까지 2분기 정도 상반기 때 그런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있죠. 센트럴뱅크의 43%가 금을 갖다 계속해서 보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부터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26% 정도가 증가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금하고 지금 이제 주식하고 좀 상반된 경영이라기보다는 같이 가고 있죠. 정말 안전자산 개념을 떠나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다면 금이 상승한다는 말은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SMR은 이제 소형 원자로 있죠. 오클로 이런 주식들이 한 15% 이상 상승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젠슨 왕이 지금 이제 조로근의 팟캐스트에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적어도 6에서 7년 후에는 우리 모두 다가 상당히 많은 SMR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파워 제너레이터가 될 것이다. 발전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군가의 농장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의 지금 이제 이쪽에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많이 띄고 있죠. 뉴스에 많이 띄는 주식들은 자, 상당히 많이 띄었다가 또 뉴스가 꺼지면 또 꺼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클로 이런 것들은 200불이 한지 180불대 위에 올라가면은 조금씩은 분할 매도해서 자,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무 많이 고평가돼 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하나 보시게 되면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죠. 뭘 짓고자 하는 가능성인데 로켓 컴퍼니를 짓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지금 지으려는 그런 잠재력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로켓 컴퍼니를 알아보고 있다. 설립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샘 알트만, 그 다음에 젠슨 왕, 일론 머스크 전부 다가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우주에다가 지으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주는 워낙 춥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우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자, 물론 우주로 옮긴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옮겼다 해서 만약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수리할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주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주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있죠. 스페이스X도 있고, 로켓랩도 있고, 그다음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우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로켓을 발생하는 회사들 있죠. 로켓랩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양자 주식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에서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를 갖다가 해독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는 양자 위에 암호화가 이미 개발되고 있고 사회는 새로운 그런 위협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양자 컴퓨터가 빨리 개발이 돼서 자, 암호를 다 풀어버릴 수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젠슨왕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것이 기술의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년 성능은 10배씩 향상되고 있는데, 수요는 매년 1만 배, 100만 배씩 증가되고 있다.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그겠죠. 그래서 AI는 점점 더 컴퓨팅이 집약적이 되고 있고, 도입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캐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블이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지표 오래간만에 발표됐는데 컨티닝 잡리스 있죠.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196만 건 예측했는데 193만 9천 건은 좀 적게 나왔죠. 자, 저번보다도 좀 좋게 나왔다. 요것 때문에 아침장에서 금리 자체가 좀 소폭 반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업 청구 건수가 조금 적게 나오니까 금리가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 자, 거기서 금리가 10년물이 조금은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니셜 잡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1만 9천 건 예측했는데 11만 9천 건에서 거의 다 고용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소폭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페드의 GDP 나오고 있죠. 아틀란타 요것도 지금 3.8%로서 예측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GDP가 있다는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실업 청구 건수 본다더라도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11월까지 조정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일단 나쁘지가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니셜 크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죠. 3년도, 4년도하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낮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3.8 되고 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3.9 정도에서 3.8로 약간 떨어졌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고 이 정도로 일단 3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에 있어서는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무래도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직감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식은 기록적인 영역 근처로 들어왔지만은 고집스럽게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약화된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불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시장이 조금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전의 소프트 데이터가 좀 부정확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명확한 경제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서 9월에 PC를 갖다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기본 PC 있죠. 요거 자체 물가지수는 0.3%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 콜 PC 같은 경우는 0.2% 정도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2.9%, 2.8%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요거보다 조금 더 뛰게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일자리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87% 확률로 금리 인하를 갖다 0.25%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내일장에서 만약에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온다 했을 때는 또 다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점쳐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주식은 월가의 변동성이 큰 한 달을 보낸 후에 다시금 최고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오늘 시장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침체된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준에서의 마지막 정책 회의를 앞두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오늘 시장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 한 번은 짚고 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경제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건전성에 대해서 좀 엇갈린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좀 ADP의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지 소비자 심리 조사, 그 다음에 노동 시장의 설문조사 기반으로 데이터한 그런 고용 둔화라든지 구직자 증가,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경기 침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러 제너럴 이런 회사들을 봤을 때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럴 때는 강력한 소비자 지출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 위험도 있는데 소비 지출은 줄어들지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장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자, 그로 인해서 또 소비가 조금은 지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PCE, 그다음 개인 지출,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최신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면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일 발표될 것은 좀 9월 달이니까 지연된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 지표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너무 늦게 행동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더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끈적끈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어느 쪽으로도 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무 많이 뛴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수요 측면에서도 압력도 좀 다소 약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낙관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뛰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뛰었을 때는 한 번 더 재고를 하지 않겠는가. 그때는 좀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타가 좀 많이 상승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감원 소식에 일단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르고 있으니까 좀 비용 절감이 되지 않나. 자,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타워 어드바이즈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스테파니 링크에 따르면 목요일 해고 보고서에 따른 주가 상승은 정당한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상승세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블룸버를 통해서 본 것들 본다면은 메타버스 사업부의 예산을 최대 30%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4% 가까이 급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에는 인력 감축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가상현실 사업부에 대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메타 자체가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을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형성되면서 과감하게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익이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반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가 주가 하락했던 이유를 본다면 그때는 실적을 일단 냈는데 실적이 나빠서 하락했던 게 아니라 그 보고서에서 자본 지출을 늘리고 내년에도 더 많은 지출을 할 거다. 자, 요것 때문에 결국은 일단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일단 비용을 절감하겠다. 상반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업의 일부에서 비용 절감을 발표하면서 회복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리얼리티 랩스 이런 것들에 190억 달러, 그다음 내년에 2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가운데 지출에 더욱더 신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지금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출에 신중해지고 있죠. 원래 지출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뭐 구글 이런 데죠. 이런 데는 자기들이 다 돌다리 다 둘을 보고 가는 거고, 자, 메타는 아무래도 CEO가 젊으니까 막 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랐는데 조금 이제는 비용 절감하겠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AI와 데이터 센터로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명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진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동시에 매출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줘야만 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13% 이상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1%나 뛰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수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월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평균 투자 의견이 매수고 상승 여력은 2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 67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 단가는 835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애플에 이탈이 좀 있었죠. 그때 디자인 책임자인 앨런 다이가 메타에 합류한 것들,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차트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요때가 지금 10월 한 31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30일.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댓글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욕한 사람들 많죠.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 자, 그런 가운데 한 달 또 못 버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조금만 내려가면은 계속해서 일단 불평하다가 많이 내려가면 털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가 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자, 기술적 분석 그런 것들 떠나서 펀더멘털이 확실히 안 갖춰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견디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다음 또 분할 매수가 안 되고 몰빵 매수가 되니까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담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요렇게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저점을 갖다가 정확히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던 이유가 뭐 때문에 내려갔는지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갔다면 털고 나와야 되는데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죠. 자 그로 인해서 반등이 되었고 오늘 장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갔다. 비용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부터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가져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규제 완화가 되면은 은행이 인수합병의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인수 후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30년 만에 가장 큰 규제 변화 속에서 은행의 합병과 인수가 가속화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단연간의 규제 완화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은행들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규제 완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명확성, 그다음 바젤 3의 최종 안의 확정, 그리고 거래라든지 규제 해석에 대한 완화 조치 모두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은행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는 신속한 승인, 대규모의 거래에 대한 심사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행들의 지점 폐쇄 등을 통해서 비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형 기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지정 자격을 갖춘 인수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규제 완화 기간 동안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1990년대 후반과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그때는 또 은행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7년도, 2026년도 이때 봤을 때는 아마 은행주도 상당히 일단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450개 정도가 일단 탑에 들어갔다는 거겠죠. 뱅크 중에서 그 10점 만점을 줬을 때 저 효율성이나 공정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수익성, 효율성,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율이겠죠. 그 밸류에이션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나이들, 경영진의 나이라든지 코멘트 그들이 했던 뭐 발언들, 자 그런 것들 다 더해서 했을 때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 중에는 뱅크 유나이트가 있고,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그 다음 퍼스트 호라이즌, 그 다음에 그 커니 파이낸셜, 그 다음 오션 퍼스트, 그 다음에 커넥트 원, 그 블루리지 이런 것들의 뱅크쉐어 이런 회사들이 있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클 셀레의 전략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핵심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대 공공재산의 보유자인 이 회사가 보유자산 일부를 갖다 현금화할 경우에 있어서 자산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다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 따르면은 암호화폐의 보유 대비 기업 가치의 비율을 갖다가 주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가격보다도 지금 갖고 있는 비율 자체가 높다면은 굳이 매각을 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상에서 디지털 자산의 강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 시총이라든지 부채 우선주, 주식의 배당금 이런 것들을 합계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보유 비율을 갖다가 1.02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지금은 1.13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혼란에 빠뜨린 비트코인의 최근의 압력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간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정도 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이 1.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결국 비트코인 매도를 피할 수 있다면 시장은 안도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티지의 주가 자체를 본다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속에서 지난 3개월 동안에 약 한 42%가 하락되면서 폭락했다는 거죠. 주가가 급락되면서 투자자들은 스트레티지가 일부의 토큰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자,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락의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시총 대비해서 지금 기존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이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치를 갖다 기록했죠. 85,000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자, 그 정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 털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은 조금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 소폭의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이드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 자체가 스트레티지가 이미 비트코인 매수 규모를 좀 줄였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스트레티지가 계속해서 바이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지난달에 9,062개를 갖다 매수를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13만 4,480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스텔리지를 지수에서 제외한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88억 정도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배당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한 14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지 못하는 것들이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계속 사줘야 되는데 사지 못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체킹해보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수에서 제외가 되는지도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이크 코어 같은 경우는 플란티어가 아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방위기술 주식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기업 중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성장이 되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S&P 500이 5년에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6% 정도 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이 EPS가 지금 연평균 성장률로 8%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두 수치를 바닥으로 설정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50일 이평선이라든지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해서 모멘텀이 있다고 주장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식도 제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모멘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50일이라든지 200일 밑에 있는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 저렇게 장기 이평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멘텀에 사람들이 안 사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이런 주식들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한번 체킹하시고 자, 그렇게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제 우리 밸류에이션과 똑같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2개월 동안에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매출의 성장률이 6% 미만 그 다음에 일단은 추정치가 마이너스로 조정된 회사도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S&P 500의 지수 자체가 적어도 연평균 성장률이 있죠. 자, 그거 자체 매출입니다. 매출은 적어도 6% 이상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PS의 성장률도 8% 이상이 되는 그런 주식들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모멘텀이 있고 이런 주식들에게 성장이 되고 있느냐, 자, 모멘텀이 있느냐, 밸류에이션이 낮게 되고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고려해서 고르는 것이 선수들이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누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미국의 국방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소프트웨어라든지 IT 현대화 그리고 전자전, 신호정보, 우주기반의 정보 보안, 그 다음 제로트러스트의 사이버, 그 다음에 5G의 차세대 통신 이런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고객 운영에게 깊이 뿌리낸 전문기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사이버 요걸 말하고 있는데 제로란 말은 0이란 말이고 트러스트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믿지 말고 검증해라. 자,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는 안전하고 외부는 위험하다. 자, 이렇게 가정하는 대신에 자, 모든 일단 사용자 기기 앱, 네트워크 모든 것이 손상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접근을 요청할 때마다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요즘에 다 이런 것들이 사용자 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화기병이라든지 VPN과 같은 대규모 경계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성과 해자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2020년도 매출의 전망치 역시도 92억에서 94억 달러로서 8% 이상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회사의 3년의 재무 목표 역시도 높은 한 자리 숫자의 매출의 성장, 그 다음에 15% 이상의 자유현금 흐름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2분기 동안에 340억 달러의 주문 잔고, 130억 달러의 입찰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 75%는 신규 사업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백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28불, 그 다음 31불, 34불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2017년도 그걸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EPS가 그렇고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21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섹터 평균이 20.5이니까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정도로 했을 때 뭐 20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그래서 31.54에다가 20배수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1.54 자, 곱하기 20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할 때면은 한 630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현재 가격 자체가 618불이니까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좀 빠진다면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여기도 모멘텀이 그 200일선하고 50일선 이런 것들이 다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질 때, 자, 그럴 때가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